다음 주부터가 1시간까지 오는 거야 얘들아. 요번 주 수요일 날은 정상 수업이고, 오케이? 정상 수업이고, 다음 주 일요일부터는 1시간. 에 와서 2시간 수업을 하는 거야. 오늘부터 하는 거는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를 해요. 경우의 수라는 걸 하는데, 이 경우의 수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배웠던 게 여러분들 뭐야? 2학년 때 확통을 배우는 학교가 있을 거야. 확통은 이제 선택을 하든 안 하든 무조건 배우거든. 미적분은 이제 나중에 선택하는 친구들만 하는데 이쪽 학교는 또 다르다네. 무조건이라는 얘기지. 근데 이 확통의 이 내용을 기본으로 깔고 갈 거야. 확통이라는 과목에 기본으로 깔고 갈 거야. 다시 얘기하면은 여기 지금 제목이 뭐야? 경우의 수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수열 나오지, 그지? 그러면 이제 확통에 가서는 뭐를 하냐면은 이걸 기본으로 해서 여러 가지 수열을 하는 거야. 수열도 종류가 다양하거든. 근데 여기서는 가장 기본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 단원 제목은 조합이거든. 근데 2학년 때 확통 가면은 조합도 여러 가지 상황의 조합을 하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거만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탄탄하게 해놔야 여러분들이 뭐 할 때 좀 편해진다고? 뭐 할 때 편해진다? 나중에 확통할 때 편해지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는 이 단어는 이제 관건이 뭐냐면 경우의 수거든.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이 상황별로 하나하나 뭐 해야 되는 게 원칙이야. 얘가 원칙이야. 진짜로 세야 돼. 하나하나 세야 되거든. 근데 이 앞에 이제 앞에 뭐를 줄 거냐면 상황을 줄 거란 말이야. 만약에 주사위를 던졌어. 그럼 경우의 수 몇 개야? 6개겠지. 1하고 6까지겠지. 동전을 던졌어. 그럼 또 몇 개야? 2가지가 되겠지. 앞면 뒷면. 맞아? 그런데 실제로는 요거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잔뜩 있을 거란 말이야. 맞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 때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나오든 숫자가 조금 바뀌어서 이렇게 나오든 여러분들 방법은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가지 않아? 뭐에서 풀어 얘? 인수분해에서 풀잖아, 그지? 근데 인수분해하는 것도 거의 비슷비슷하게 할 거란 말이야, 이제 숫자만 바뀌어서. 근데 잠깐만 봐봐. 근데 이 경우의 수는 문제가 뭐냐면 숫자가 하나가 바뀔 거야. 2명이 뭐를 할 거냐면은 A, B라는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할 거야. 그럼 얘 비기는 거는 뭐 있어? 2명이 했을 때 비기는 거. 둘 다 똑같은 거 내는 거잖아, 그지? 근데 3명이 하면 셋이 똑같은 거 내는 것도 있지만 셋이 다 다른 거 내도 비기는 거란 말이야. 누가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야. 단지 몇 명이 늘었는데 한 명 늘었거든. 숫자 하나밖에 없거든, 솔직히. 근데 상황은 어떻게 된다고? 완전히 전혀 다른 상황이 또 발생을 하게 된단 말이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경우의 수는 하나하나 세는 건데 그 상황이 어떻다고 너무 다양하다는 거야. 그리고 뭐 하나를 안다고 해가지고 맞잖아, 그지? 거기서 그대로 그게 확장이 되는 거냐? 그게 아니야. 전혀 새로운 상황이 막 여기에 쳐들어온단 말이지. 그래서 수학은 원래는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2차 방정식, 2차 함수 진짜 한 문제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은 숫자가 조금 바뀌더라도 어때? 비슷비슷하게 유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하나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그래서 수학은 원래는 한 문제를 풀어도 어떻게 푸는 게 중요한 건데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푸는 게 중요한 거거든. 퍼펙트하게. 알겠니? 근데 이 경우의 수는 좀 달라. 경우의 수는 한 문제를 이해한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 문제가 자동으로 형성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왜? 전혀 뜬금없는 상황이 그냥 막 여기 투입이 되는 거거든. 그럼 여기는 솔직히 말하면 뭐냐면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여기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본 놈이 장땡이야. 다시 그냥 그 문제를 본 놈이 장땡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기는 어떤 놈이 유리한 거야? 경우의 수. 많은 문제를 접한 놈이 유리한 거야. 그래서 여기는 닫아 있어.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 알겠어? 막 닥치는 대로 풀어야 되는 게 이쪽 파트라고.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금방 했어요. 주사위를 던졌대, 동전을 던졌대. 그럼 이거 하나에 대한 거는 가지수를 찾는 게 쉬워, 어려워? 쉬워. 맞지? 주사위 6개, 동전 2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맞아?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부터는? 섞어. 주사위를 하나 던지고 동전을 3개를 던지고 막 이런 식으로 섞는다고. 하나의 일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되는 거는 경우의 수인데 이 경우의 수의 이제 큰 원칙 중에 이 경우의 수는 결국은 가지수 따지는 거고요. 상황이 한 가지 상황이면은 그냥 구하는 게 어떻다? 쉽다. 그런데 이 경우의 수에는 실질적으로 2가지 이상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2가지 법칙이 있어요. 하나는 뭐의 법칙이냐면 합의 법칙과 하나는 곱의 법칙인데요. 말 그대로 뭐야? 가지수를 따져서 얘는 뭐 하겠다는 소리고 더 하겠다는 소리고 얘는 뭐 하겠다는 소리야, 걔네들을 곱하겠다는 소리거든. 근데 어디다가 여기다 방점을 두냐면요, 이 곱의 법칙에다가 방점을 둡니다. 이 곱의 법칙은 두 사건이 어떻게 되냐면 동시에 일어나든지 아니면은 연이어서 일어나면은 우리가 뭐를 한다고? 곱하기를 한대요. 그럼 동시에라고 하는 말하고 연이어서라는 말은 언어적으로는, 국어적으로는 다르지만 수학에서는 같은 말이거든. 왜 같은 말인지 지금부터 얘기할게. 선생님이 병주한테 심부름을 시킬 건데요. 서점에 있어. 서점 밖에 이제 선생님은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병주한테는 가가지고 수학책 한 권하고 영어책 한 권을 사갖고 오라고 그랬어. 그럼 병주는 서점 들어가서 어떻게 하지? 수학책 한 권 사고 영어책 한 권 사든지 아니면 영어책 한 권 사고 수학책 한 권 사가지고 나올 거야, 그지? 그럼 병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한 거야? 이어서 한 일이지. 수학책 산 다음에 영어책을 사든 영어책을 산 다음에 수학책을 사든. 맞아? 근데 갖고 나왔어 이제. 선생님이 보는 입장에서는 어때? 뭐가 똑같아? 똑같은 게 아니지. 같다는 얘기가 왜 나와? 선생님이 보는 입장에서는 병주가 어떻게 사온 거야? 영어책 한 권하고 수학책 한 권을 동시에 사온 거야. 맞아? 그러면 이 방법, 지금 병주 입장이나 선생님 입장이나 상황이 다른 상황이야? 같은 상황이야? 같은 상황이야. 어쨌든 한 번씩 사갖고 나온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어서 하는 거든지, 맞아? 선생님이 관점에서 똑같이 일어났다든지, 이거는 뭐라고? 수학에서 어떻다고? 같은 얘기야. 그런 상황이 나오면은 무슨 법칙을 쓰겠다? 곱의 법칙을 쓰겠다는 거야. 그리고 똑같은 얘기로 봐봐 여기 봐봐. 선생님이 여기 녹색 분필하고 흰색 분필이 있는데 여기다 놨다가 이걸 선생님 동시에 들을게. 그래서 근데 이걸 초정밀 카메라로 보면 솔직히 말하면 동시에 들은 걸까? 아니겠지. 누가 먼저 들리고 그 다음에 따라 들린 거겠지, 그치? 맞잖아. 이 선생님 암만 동시에 들었다고 하더라도. 맞아? 정밀 카메라로 보면. 그래서 수학에서는 요거하고 요거는 뭐라고? 같은 말이라고, 같은 말. 알겠어? 그럴 때는 무슨 법칙을 쓰겠다라는 얘기라고? 곱의 법칙을 쓸 거니까 가지수를 어떻게 할 거다? 곱할 거다. 그래서 연이어서 일어나는 일들은 계속 무슨 법칙을 따르는 거고? 곱의 법칙을 따르는 거고, 이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 따로따로 일어나는 일은 뭐 할 거야? 합의 법칙을 따를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또 C라는 지점이 있는데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가는 길이 하나, 둘, 세 개고
B에서 C까지 가는 길은 두 개가 있대요. 그리고 A에서 C까지 가는 길은 그냥 기본적으로 두 개가 다이렉트로 가는 길이 있나 봐요. 그럼 A에서 이제 어디까지 가고 싶냐면 C까지, 알겠지? 오케이? C까지 가는 경로야. 돌아오는 거 이런 거 없어. 가는 경로, 이거를 이제 경로의 수, 이거를 구하라고 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상황이? A에서 뭐를 거쳐서 B를 거쳐서 C를 가는 방법과 또 A에서 누구로 바로 가는 방법? C로 바로 가는 방법이 있지? 그럼 A에서 B를 거쳐서 가는 방법 몇 가지? 세 가지. B에서 C를 거쳐서 가는 방법은 두 가지. 다이렉트로 가는 방법은 또 두 가지. 근데 여기서 얘네들은 어떻게 됐어?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C로 갔으니까 어떻게 일어났어, 일이? 이어진 일 아니야? 네. 이거 하고 이거 한 일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법칙이 들어가는 거고? 고배 법칙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 이거는 같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지. 전혀 별개의 일이지, 그치? 이거는 B를 거치는 거고 얘는 다이렉트로 가는 거니까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이제 무슨 법칙이 들어가서? 합의 법칙이 들어간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는 총 가지수를 몇 가지라고 해야 돼? 6 더하기 얼마? 2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8가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돼. 그러면 주사위 하나하고 동선 하나를 동시에 던졌대. 그럼 가지수는 몇 가지야? 나타날 수 있는 가지수는? 12가지가 되겠지? 왜냐면 주사위 1에 누구? 동전? 앞뒤. 그럼 두 개네? 또 2에다가 누구? 앞뒤. 3에다가 앞뒤. 4에다가 앞뒤. 맞아? 그래서 6 곱하기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그거 이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의 수를 이제 일일이 따지려니까 솔직히 말하면 조금 복잡해서 이제 얘네들 어떤 규칙성을 이제 잡아서 이거를 이제 공식화 시키는 게 있거든. 그 공식화 시킨 대표적인 애가 이제 누구하고 누구냐면 순열하고 조합이야.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쪽까지 가면 공식화가 된 거기 때문에 계산하는 거는 쉽다 어렵다. 공식화가 됐다는 건 우리가 뭐만 외우면 끝? 공식만 외우면 끝나는 거 아니야? 거기에 이제 알맞은 뭐만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야? 숫자만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가면은 되게 편하단 말이에요. 아, 너는 순열이네? 너는 조합이네? 이러면 되게 편하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모든 사건이 다 순열하고 조합으로 돼 있을까? 그건 아니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그런 문제는 오히려 쉽다 어렵다. 그런 문제는 오히려 어려워. 왜? 일일이 따져야 되니까. 알겠어? 그 대표적인 문제가요. 그 대표적인 문제가 이건 별도로 기억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돈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100원짜리가 3개가 있고요. 500원짜리도 3개가 있고요. 1000원짜리도 3장이 있대요. 이렇게 있대요. 그럼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는 두 가지를 물어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뭘 물어볼 거냐면은 지급 방법의 수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급한 금액의 수거든. 얘 차이가 뭘까?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 두 개를 내는 거는 500원짜리 두 개 내는 거하고 1000원짜리 하나 내는 건 방법으로는 같아 달라? 방법으로는 달라요. 똑같은 1000원을 내도 500원짜리 두 개 내는 방법과 1000원짜리 한 장 내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금액상으로는 어때요? 금액상으로는 1000원 낸 걸로 똑같은 거예요. 요 가지수를 이제 따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두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체크할 건 뭐냐면 잘 봐요. 100원짜리 선생님이 주머니에다가 동전 3개를 여기다 넣었어.
그러고 이제 니들한테 지급을 하는 거야. 맞지? 그럼 동전 3개를 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잡았다. 선생님 이제 손바닥을 필 거야. 선생님 주머니에 동전 몇 개 있었다고? 우선 100원짜리만 3개가 있었어. 500원짜리 좀 이따 할게.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손바닥을 쫙 폈을 때 여기에 나타나는 상황은 몇 가지일까? 네 가지. 손바닥을 딱 폈을 때 네 가지. 4가지 뭐뭐뭐 있는 거지. 하나 있을 때. 동전이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두 2개가 있을 수, 선생님 3개까지 갖고 있었으니까 세 개. 2개 있을 수도 있고 3개 있을 수도 있거든. 근데 동전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야. 선생님 손바닥에 동전이 없을 수도 있다고. 그럼 얘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몇 가지야? 네 가지. 4가지인 거야. 그럼 얘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은 또 몇 가지인 거야? 네 가지. 얘도 4가지인 거야. 그럼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상황도 네 4가지인 거야, 그지? 그래서 없는 것까지 해서 상황이 4가지씩. 근데 어떻게 하는 거야? 선생님 주머니에 이만큼 다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요. 선생님 주머니에 다 있었던 돈이야. 한 주머니에 다 있었던 거라고. 그래 따로따로 따져서 합할 건가 곱할 건가 이거 보려고 하는 거야. 그럼 얘 곱해야 되겠지? 왜? 한 주머니에 동시에 놓고 막 100원짜리, 500원짜리 섞어서 낼 거니까. 그럼 여기는 4 곱하기 뭐? 4 곱하기 4인데 여기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 아까 얘들아 100원짜리 하나도 없었던 거 있었지. 그건 지급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건데 500원짜리가 지급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 따져준 거거든. 100원은 지급을 안 하더라도 500원짜리가 지급할 수 있으니까. 500원 지급 안 하더라도 뭐 할 수 있으니까? 1000원짜리 지급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이 폈는데 뭐도 없고 100원짜리도 없고 500원짜리도 없고 1000원짜리도 없는 빈손이야. 그건 지급이야 아니야? 지급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마지막에 뭐를 무조건 빼줘야 돼? 하나를 빼줘야 된다. 손바닥에 뭐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 오케이?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요. 얘는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데 그럼 얘는 이제 겹치는 애가 있단 말이야 이 중에. 맞죠? 이 중에 겹치는 애가 뭐냐면 100원짜리는 암만 난리 쳐봤자 500원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500원짜리는 난리를 치면 1000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3개나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이거 딱 지급한 금액을 따질 때는 잘 봐. 500원짜리하고 1000원짜리는 그냥 금액상으로는 터진단 말이지. 둘이 빵 하고 터진단 말이야. 얘네들은 터지고 안 터지고 얘네들은 길이 없어요. 꽉 막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얼마 받고 있습니까 지금? 3,000원. 또 1,500원. 그럼 4,500원. 그리고 얼마? 4,800원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근데 100원짜리는 이쪽하고 합쳐져 안 합쳐져? 100원짜리는 안 합쳐져. 그러니까 100원짜리는 단독으로 움직일 거고요. 여기까지가 얼마를 갖고 있었다고? 4,500원? 4,500원을 다 500원 단위로 지불할 수 있어 없어? 예? 500원 단위로 지불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500원 단위로 지불할 수 있어. 500원짜리 내라고 하면 500원짜리 하나 내면 되고 1,000원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500원짜리 2개를 내든 1,000원짜리 하나를 내든 같은 걸로 취급받을 거니까 어쨌든 1,000원 지급할 수 있고 맞아? 1,500원 지급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인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100원짜리 여전히 몇 개와 3개와 500원짜리 몇 개가 있는 걸로 9개가 있는 걸로 인식을 한다는 거야. 왜냐면 500원부터 얼마까지 다 지불할 수 있어? 4,500원까지 다 지불할 수 있다. 1,000원짜리를 500원짜리로. 그치? 바꿨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지. 맞아? 왜냐면은 이 100원짜리는 따로 움직이는 거 알겠지? 근데 얘네 둘은 어쨌든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어? 500원 단위로 금액만 따지는 거니까 500원 단위로 500원부터 얼마까지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다고? 4,500원까지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다고. 그럼 그건 500원짜리를 몇 개 들고서는 지출하는 거랑 똑같아? 9개를 들고 지출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금액으로는. 무슨 생각에서? 그럼 얘는 가짓수를 어떻게 해야 돼? 500원짜리가 1,000원짜리 한 장.
아니 여기다 다 합쳤다니까 왜 1,000원짜리 얘기가 나와? 이렇게 인식이 바뀌었다니까. 한 가지 더. 그럼 얘는 뭐? 그냥 네 가지. 네 가지. 얘는 뭐? 열 가지. 10가지. 이게 맞아? 거기에 이제 빼기 얼마? 1 요거를 해줘야 된다고. 알겠어? 이거는 누구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 순열이나 조합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 공식하고는 상관이 없다. 알겠어? 그거 이제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선생님은 이제 이런 이름을 붙이는데 교란순열이라는 말 또는 완전순열이라는 말도 붙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 얘들아 교란이라는 말 들어봤어 혹시? 그러나 교란이 뭐지 교란? 그러니까 전파 교란이라고 하면 전파를 쐈어. 그럼 원래 여기로 가야 돼. 교란하면 뭐야? 아니다. 일로 못 가게 막 방해하는 거거든. 알겠어?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이 짝이 있었어. 짝이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A라는 봉투, B라는 봉투, C라는 봉투, D라는 봉투, E라는 봉투 안에 소문자 A, B, C, D, E를 넣을 거거든. 근데 교란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하나도 자기 짝이 아닌 거야. 그 A한테 누가 못 들어가고 A가 못 들어가고 B한테는 누가 못 들어가고 B가 못 들어가고 그 방법을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그걸 우리가 교란순열이라고 해. 그래서 근데 이 교란순열은 실질적으로 푸는 방법이요. 뭐 억지로 공식을 만들어낸 건 있는데 여러분들은 거기까지는 필요 없고 얘는 반드시 뭘로 푸냐면은 수영도로 푸는데요. 푸는 방법이 이거를 깔끔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은 해결책은 이제 수영도뿐이라고 할게요. 수영도뿐인데 그럼 수영도가 뭐냐면 잠깐만 여기 A, B, C, D 네 개만 할게. 복잡하니까.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누군 못 들어가고 A는 못 들어가고 B 아니면 C 아니면 D가 들어갈 거야, 그지? 네. 그럼 B가 들어갔으면은 B한테 들어갈 수 있는 건 누구니? A, C, A가 들어와도 좋고 C가 들어와도 좋고 D가 들어와도 좋지 왜 B만 안 들어오면 되니까. 네. 그럼 A, B가 이제 지들이 나눠 가졌단 말이야. 그럼 C, D 나눴잖아, 그지? 그럼 여긴 누구 와야 돼? 지워야 돼. D 와야 되고 여긴 C 와야 되네. 네. 그럼 A, C가 빠졌으면 여긴 누가 와야 되고? A도 되고 A가 되든지. C. 아니 근데 A면 여기가 D니까 되는데 근데 안 되네. 그럼 여기가 누구고? D고 D고 여기가 누구? A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뭐 해야 된다고? 마치 뭐 뻗어나가듯이 나무까지 뻗어나가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수를 막 찾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완전 이런 그림을 뭐라고 부른다고? 수영도라고 부르는 거야. 일일이 하나씩 이렇게 찾아내는 거. 같이 뻗어가면서.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 수영도를 그리려면 시간이 어떻게 돼? 되게 오래 걸리겠지. 맞아? 하나씩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넌 돼, 넌 안 돼, 넌 돼. 또 뻗어나가서 너는 앞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넌 안 돼, 넌 돼, 넌 안 돼. 이런 식으로 가야 되거든 계속. 맞아? 그래서 이 수영도를 매번 그리는 게 싫단 말이야. 완전 수영이나 또 교란 수영이라는 말은 뭔지는 알겠는데 푸는 방법도 수영도 뿐이라고 했으니까 그걸로 하면 좋겠는데 진짜로 시험 볼 때는 싫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를 하냐면 이 교란 수열은 그럼 여러분들 선배들은 수영도를 그려봤을까 안 그려봤을까? 맞지? 여러분들보다 먼저 산 사람들 수영도 다 그려서 해결했겠지? 우리는 그 열매만 따먹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수영도 그려놔 잘하셨으니까 나는 총 가지수만 그냥 내가 챙겨 먹을게요. 근데 얘들아 교란은 혼자 할 수 있어 없어? 혼자 할 수 없어요. 혼자는 교란이 없어. 적어도 둘은 있어야 돼.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란 수열이 나오면 외워야 되는 숫자는 우선 요거 4개의 숫자는 외워두시고요.
4개의 숫자를 외워둘 거야. 1, 2, 5, 4, 4. 그럼 얘가 뭐냐면 수영도 10배야 10배. 다시 얘기하면 몇 명이 교란하면 한 명은 교란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 두 명이 교란하는 방법은 몇 가지? 한 가지. 이건 몇 명이 교란하는 거? 3명이 교란하는 거. 얘는 몇 명이 교란하는 거? 4명이 교란하는 거고 얘는 5명이 교란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선생님 4개짜리를 하다가 말았는데 그지? 4개짜리를 맞아? 여러분들 선배들이 다 해놓은 게 이런 식으로요. 여기가 C가 오면 여기 B가 못 오니까 A 아니면 D고 여기 CA가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B 아니면 D고 여기가 B일 때는 D니까 안 되고 D일 때는 뭐가 오면 되고 B가 오면 되고 여기는 A 아니면 뭐고 B고 이때는 누구고 B고 이때는 A고 이런 식으로 따서낸 거다. 그래서 요거를 다 셌더니 몇 가지라는 거야? 4명짜리 9가지. 5명짜리는 수영도 하려면 44개면 여기 한가득 차겠네, 그지? 맞아? 그걸 그리고 있을 거냐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은 뭐만 따먹자고? 10배만 따먹자니까? 그래서 저 4개의 숫자는 그냥 외워놓고 있으면 좋겠다고. 알겠어? 그럼 얘가 몇 명짜리라고? 몇 개짜리 교란이라고? 5개짜리 교란이잖아? 그럼 선생님 6개짜리는 어떻게 합니까? 6개짜리는 안 나와요. 시험 문제 낼 수가 없어요. 왜? 시험 문제 낼 때 선생님 이거 외우라고 하면서 낼까? 아니요. 아니지. 출제하는 사람은 무조건 뭐 그려서 풀기를 원하는 거야? 직접. 수영도를 그려서 풀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야? 네. 근데 6개짜리를 하잖아? 그럼 이 가지수가 100개가 넘어요. 그럼 이거 한 문제 푸는데 몇십 분 걸리겠네? 100개를 다 찾아내야 되는데 그럼 시험 문제 낼 수가 있어 없어? 6개부터 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겠지? 이 교란 수열에서는 여러분들은 딱 몇 가지만 기억하자. 요 숫자 4개. 알겠지? 그냥 10배만 따먹자 이거야. 무슨 말이죠? 요게 이제 순열이야. 여기 아니 순열이 아니고 순열하고 조합하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별도로 기억해야 되는 2개예요. 알지? 그리고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공식화시킬 수 있는 순열이라는 게 나와요. 순열은 말 그대로 뭐냐면 뭐대로? 순서대로 나열하겠다는 소리야. 여러분들 아마 중학교 2학년 때 그거 해봤을걸? A, B, C, D가 있는데 5명이 있는데 거기서 반장, 부반장을 뽑겠대. 그 가지수 따지라고 하는 게 있었을 거야. 오케이? 그리고 그거랑 바로 옆에 있는 문제가 뭐가 있었어? 대의원 2명을 뽑겠대. 그럼 천사 몇 명을 뽑는 건 똑같아? 2명을 뽑는 건 똑같아. 맞아? 근데 반장, 부반장은 뭐야? 순서가 있지. 반장 뽑고 부반장을 뽑든 부반장 뽑고 반장을 뽑든 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누구는 대의원 2명은 순서가 없잖아. 대의원 2명은 그냥 2명 뽑는 거야. 맞아? 그게 이제 누구하고 누구의 차이야? 순열하고 아까 얘기했던 조합의 차이야.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를 이제 명칭을 이제 이런 걸 순열이라고 해 하고서 명칭을 주는 거라고. 무슨 말이죠? 그래서 수학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명칭이 중요하다니까. 명칭이 제발 좀 외우라고. 이름 좀. 그래서 그거의 말 뜻을 좀 외우셔야 돼요. 그럼 이 순열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뭐냐면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그러니까 5명 중에서 서로 다른 다시 몇 개를 뽑아서 서로 다른 알개를 뽑아서 이제 일반화 시키느라고 그래. 알겠지? 뭐를 생각해서? 순서를 생각해서. 근데 이 순서라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들어갑니다.
순서대로 나열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수열. 순열이라고 하는데 이 순서는 순서일 수도 있고요, 뭐일 수도 있고요, 위치일 수도 있고요, 지위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다른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 마찬가지지. 차례대로 선착순을 시킨다. 그럼 얘는 뭐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위치가 있는 거고. 맞아? 만약에 뭐 세 자리의 정수를 만든다. 그래도 뭐가 있는 거야, 얘네들? 자리가 있는 거지. 순서가 있는 거지. 4개 자리, 10의 자리, 지위, 자리, 등등등. 하여튼 구별할 수 있는 확실한 애들이 있으면 이걸 다 뭐라고 받아들이는 거야? 순서라고 받아들이는 거야. 아까 요거는 반장, 부반장은 여기로 가겠지. 맞아? 됐어? 요렇게 이제 얘기가 될 거라고. 그러면은 이건 이제 어떻게 푸냐면은 이거를 이제 서로 다른 몇 개 중에라고 그랬어? 뽑아야 되는 거는 전체 이제 뭐야? 우리한테 주어진 건 N개. 맞지? 실제로 나열될 건 몇 개? R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공식화 시킬 거란 말이지. 그래서 공식화 시킬 건데 아까 뭐였어? 5명 중에 몇 명 뽑아서? 2명을 뽑아서 얘네들 반장, 부반장 꼴꼴로 했잖아, 그치? 그럼 반장 될 수 있는 애가 몇 명 중에 하나야? 5명 중에 하나 아무나 뽑아 놓을 거야. 그럼 가지수는 몇 가지야? 5가지지? 그럼 반장이 뽑혔어. 그럼 몇 명 남았어? 4명 남았잖아, 그치? 그럼 부반장이 될 수 있는 건 몇 명 중에 하나야? 4명 중에 하나지, 그치? 그럼 선거할 때 동시에 뽑든 아니면 누구 뽑든 반장 뽑고 부반장 뽑고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는 이어서 일어나는 일 맞아 틀려? 그럼 얘네 뭐 해줘야 돼? 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럼 만약에 여기가 6명 중이었으면 여기는 뭐하고 뭐가 될까? 6하고 5가 되겠지? 만약에 여기서 3명을 뽑아서 반장, 부반장 대의원을 한다고 한다면 여기는 6이고 여기는 누구고 5고 여기는 누굴 거야? 4가 되는 거겠지? 왜 한 명씩 맞아? 뽑혀서 이제 저쪽으로 가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걸 일반화시키면 여기 지금 몇 명 중에라고? 그럼 첫 번째 자리에 올라오면 누굴까? N이겠네. 그 다음은 N-1이고 그지? 그래서 여기는 분명히 N으로 시작할 거고요. N으로 시작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어떻게 돼? 그 다음에 누구? N-2 이거 영원이가? 아니지? 여기가 이제 몇 개가 될 때까지 자리가 꼭 R개가 될 때까지 무조건 어떻게 쭉 곱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왜 자리를 몇 개를 확보해 놓은 거야? R개를 확보해 놓은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R개가 될 때까지 계속 곱해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맨 마지막에 곱해지는 건 실질적으로 N-R 플러스 1까지 곱해져요. 여기서 가지수 따지면은 됐어? 그러면은 아까 뭐야? 6명 중에 3명 이러면 어떻게 한다고? 6 곱하기 5 곱하기 몇 칸 갈 때까지? 3칸 갈 때까지 하나씩 줄이면 되는 거야. 그럼 10명 중에 2명 그럼 뭐야? 10 곱하기 9 하고 끝? 맞지? 왜? 10에서부터 2자리 맞아? 그럼 13에서 5명 뽑으면 13, 12, 11, 19 끝?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이게 이제 순열 계산법이야. 근데 매번 이렇게 쓰기가 싫으니까 얘를 어떻게 쓰냐면은 이제 기호를 만든 거예요. 순열은 기호를 이제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순열은 영어로 하면요 퍼뮤테이션이래요. 그래서 그거에 첫 글자인 P를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게 뭐를 뜻하는 애라고? 퍼뮤테이션에서 뭐를? 순열. 그래서 근데 순열인데 뭘 알려주긴 알려줘야 돼? 몇 명 중에 몇 명 뽑아서 나열할 거야 이거 알려줘야 되잖아, 그지? 그 약속을 어떻게 한 거야? 여기다가 N 쓰기로 했고 이쪽 옆에다 누구 쓰기로 한 거야? R을 쓰기로 한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NPR이라고 그냥 읽으면 돼.
복잡하게 퍼뮤테이션 막 이러지 말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5P3 이러면은 얘는 뭐라고? 뭐부터 시작해서? 5부터 시작해서 몇 칸? 3칸. 그러니까 얘는 누구야?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6P에 4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란 거야. 그래서 그러면은 n명이 있어. 10명이 있었는데 10명한테 다 선착순 시켰어. 그럼 10명 전체를 뭐 하는 거야? 10개. 다 뭐 하는 거지? 다 배열하는 거지. 한 명도 안 빼놓고. 그럼 걔는 뭐라고 쓸 거냐면 실질적으로는 뭐라고 쓸 거야? NPN이라고 쓸 거 아닌가? 네. 그럼 NPN은 뭘까? N 곱하기 N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에서 맞아? 맨 마지막에 누구까지 곱해지는 거? 1까지. 1까지 곱해주는 거지. 왜? 맨 마지막에 남는 사람까지 세는 거니까. 오케이? 네. 그럼 이건 명말로 1부터 어디까지 싹 곱하는 거야? 끝까지. 1부터 n까지 싹 곱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특수 상황 맞지? 네. 그래서 이건 지금부터 뭐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냐면 n의 느낌표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것도 기호예요, 기호. 그래서 이거의 공식 명칭은 팩토리얼인데요. 알겠니?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까지만 주로 읽어요. 그래서 뭐라고 읽어 그냥? n팩.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3팩 그러면은 뭐야? 무조건 누구부터 1까지? 3부터 1까지야. 알겠어? 네. 5팩 그러면 누구부터 1까지? 5부터 1까지야. 무슨 말 알겠어? 그리고 여기 참고적으로 m팩은요. m팩은 여기 m팩인데요. 그럼 m팩을 선생님이 이렇게 써도 되나 봐봐. n-1팩하고 차이점이 뭘까? N이 한 개. 얘는 n부터 다 곱한 거고 얘는 누구부터 다 곱한 거니까 n-1부터 다 곱한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 누구만 곱해져 있으면 n만 곱해져 있으면 이렇게 해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5팩을 어떻게 계산해도 된다고? 5 곱하기 몇 팩? 4팩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고. 요건 이제 다른 애랑 맞출 때 이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5팩을 만약에 3팩으로도 고칠 수 있어? 네. 그럼 그 앞에 누구 곱해주면 돼? 5 5 곱하기 4 요거만 곱해주면 되는 거네, 그치? 네. 요게 이제 팩이에요. 알겠어? 그래서 뭐 몇 팩, 몇 팩, 몇 팩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뭔 소린지 알겠지? 그래서 요거 찍어놓고 안 끊겼어. 선생님 안 내면 저기 안 오게 했어. 완전 긴급 문자 아니면 안 오게만 자꾸 끊겼어. 오늘 새벽에 보냈어. 네. 엊그저께. 네. 그래서 우리한테 숙제 못했지? 유리함수. 유리함수는 유리함수는 다 풀어가지고 종이에다 따로 쓰라고 한 거. 유리함수가 유리함수 따로 쓰라고 한 거 있잖아. 레벨 2 종이까지 줬잖아. 그건 했냐고? 저기 카메라 보고 약속해. 다음 다 안 해오면 두들겨 맞겠다고. 두들겨 맞아도 아무 형사상의 책임을 안 묻겠다고. 그 정도 각오는 해야지 해올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한 지가 벌써 언젠데? 이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요번 주는 시간이 되니까 꼭 할게요. 요번 주는 공휴일 꼈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몇 번 얘기한 것 같아? 내일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할 수 있어요. 이 새끼가 이게.
네, 학교 가기 시작해야지. 그러니까 이 새끼야 그런 얘기를 student들 몇 번을 한 거냐고. 언제까지 속아줘야 돼? 다음에 안 해오면은 저 카메라 보고 딱 이렇게 선서하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선생님도 법적으로 뭘 남겨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두둑에 패도 선생님이 깜빡 안 들어가지. 합의하에 한 거니까, 그지? 안 해오기만 해봐. 진짜로 서서 하는 경우에서 딱 서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것 좀 기억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뭐냐면은 이 NPR을 근데 이게 뭐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 NPR을 사람 욕심이지. 얘 너무 편하거든 팩이. 마찬가지지? 그럼 팩으로 표현하고 싶은가 봐. 근데 분명히 5P3 이러면은 얘는 543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팩으로 표현하려면 여기 누구 모자라? 2일이 모자라네? 맞아? 그럼 여기가 2일 곱하고 다시 얼마로 나눠? 2일로 나누면 되는 거네, 그지? 그럼 여기도 팩이야? 네. 여기도 팩이고? 네. 그래서 팩으로 표현하자는 거야. NPR. 여기 몇 팩이야? 5팩, 여기는? 2팩이네, 그지? 그러니까 얘를 이제부터 어떻게 표현하자는 거라고, 얘를? 5팩이고, 여기에는? 밑에는 몇 팩이고?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소리야. 그러면은 7P2가 있었어. 그럼 얘는 뭐야? 7하고 누구? 6밖에 없는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를 팩으로 표현하고 싶으면 여기다 뭐 해줘야 돼?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 그지? 그럼 위에는 몇 팩으로 바뀌고? 7팩으로 바뀌고 밑에는 5팩이 필요했던 거야. 근데 이 5가 뭐야? 7개 중에 몇 개만 썼으니까? 2개만 썼으니까 나머지 5개를 더 쓰겠다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써주면 될까? 위에는 무조건 몇 팩으로 하고 n팩으로 할 거지, 그지? 그리고 밑에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럼 n개 중에 몇 개밖에 안 썼어? r개밖에 안 썼으니까 몇 개가 모자랐던 거야, 뒤에? n-r개가 모자랐던 거거든. 그래서 위아래 곱해준 거란 말이야. 그래서 밑에는 몇 팩? n-r팩 요렇게 얘기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거 고치는 것도 시험 문제 나와 안 나와?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요거 고치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에 딸려있는 성질인데요. 얘들아 NPN이 뭐였어? 이건 이제 정의야, 정의. 이 기호를, 이 공식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정의를 좀 내립니다, 사람들이. 얘들아 이거는 원래 뭐였지? 원래 n팩이었지? 근데 이 공식대로 하면 어떻게 돼? 여기는 몇 팩이고? n팩이고 여기는 뭐 팩이 뭐야? n팩 이거네, 그지? 그럼 여기가 0팩이거든. 근데 이게 공식이 완전히 맞으려면 얘가 누구면 좋겠어? 1이면 좋겠지, 그지? 맞아? 그래서 이건 정의야. 0팩은 앞으로 무조건 누구다? 1이다. 이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야. 0팩이라는 건 원래 없어. 맞아? 단지 이 식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완벽한 논리를 여기다가 주기 위해서야. 알겠어? 안 그럼 이 논리가 안 통하니까. 그러면은 NP의 만약에 거꾸로 n팩을 n팩으로 나누면 원래 얼마니? 1이지. 근데 이걸 이 상태로 한다면 얘는 NP의 누가 되는 거니? 여기서 이거 뺄게 n 아니야? 에이? 여기서 이걸 빼야지. 왜 뒤에 게 더 클 수는 없어. P는 뒤에 게 더 클 수가 없지. 이거 중에 뽑는 건데 0이겠지. 그럼 얘 올라가서 n팩. 맞아? 밑에는 요거 뺀 거 n팩. 맞아? 근데 이것도 원래는 있어, 없어? 이것도 원래는 상식으로는 없는 거야. 왜? n개 중에 몇 개 뽑아? 0개 뽑아서 나열하는데 0개를 뽑았는데 무슨 나열을 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이 식을 완벽하게 어떻게 하기 위해서
완벽한 논리를 심어주기 위해서 얘도 뭐를 해버려? 1이라고. 정의를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얘는 약속이야 그냥. 알겠지? 앞으로 저런 애들은 뭐라고 하겠다? 1. 0, 100도 1이라고 할 거고 MP0도 얼마라고 할 거야? 1. 1이라고 할 거라는 소리야. 무슨 소리 알겠어? 근데 여러분들은 요거 대놓고 물어보니까 기억해야 돼. 네. 알겠지? 복잡한 얘기는 아니야. 지금 하는 거 숫자로 하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얘를 지금 뭘로 한 거야? 일반화 시키면서 문자로 바꿔놔서 막 MPR 막 이렇게 보이는 것 뿐이야. 알겠어? 실전으로 할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가 이제 한 가지를 얘기를 할 거냐면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건데요. 이 두 가지 멘트 중 확실하게 좀 구별 좀 할 거예요. 이웃한다는 멘트와 그 다음에 어느 누구도 이웃하지 않는다 이 멘트인데요. 요걸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요거 두 개는 자주 나오는 멘트입니다. 그래서 얘네 둘은 확실하게 구별해서 멘트 기억해놔야 돼. 이웃한다면 얘들아 봐봐. 엄마하고 아빠하고 형하고 누나하고 나하고 여행을 갔어. 오케이? 근데 형 있어? 아니. 없어? 누나는? 왜요? 너 혼자야? 아니. 그럼 여동생 있어? 네. 하나? 네. 언니 하나? 아무도 없고? 둘이야? 그러니까 자매? 언니 하나 너 하나? 다들 선생님도 똑같은데 어쨌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하자고 알겠지? 형이 있고 누나가 있고 나가 있어. 내가 막내야. 나랑 사이 제일 안 좋은 사람 누굴까? 형이겠지 이제. 형하고는 싸워. 알지? 누나한테는 안 개이거든 원래 남동생이. 근데 형하고는 싸운다 봐. 여행을 갔어. 여행 가는데 우선은 누나가 나를 겁나게 챙겨. 그래서 사진 찍을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 옆에 이웃. 계속 이웃하고 있는 거야. 옆에서 그냥 계속 끼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럼 이 두 사람은 이웃한데요. 그때 사진을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일렬로 서서 찍는데. 네. 근데 항상 붙어 다니는 거야, 이 둘은. 이 둘은 붙어 다니는데. 그럼 이 둘이 붙어 다니는 방법이야. 그러면은 얘네들은 떨어지지 않는 이웃하는 거거든. 그때는 어떻게 푸는 거라는 거야, 이웃한다. 하나 맞추면. 얘는 한 팀인 거야. 그래서 얘는 푸는 방법이 실질적으로는 몇 팀 취급하고 한 팀으로 취급해서 뭐 한 다음에 배열한 다음에 배열이라고 할게.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니까 배열한 후. 근데 여기 봐봐. 누나하고 나하고 이렇게 사진 찍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사진 찍을 수도 있지 않아? 네. 그러니까 내 옆에 이쪽 오른쪽 옆에 누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왼쪽 옆에 누나가 있어도 이웃하는 건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 이제 배열한 후 자기들끼리 뭐 하는 것도 챙겨야 돼? 위치 바꾸고. 그렇지. 자기들끼리 자리 바꾸는 것도 챙겨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건 이어서 일어나는 일 맞아 틀려? 맞아요. 맞지? 배열한 다음에 자리 바꾸는 거 챙기는 거니까 그지? 네. 그럼 요거 한 다음에 이 자리 바꾸는 방법을 뭐 해줘야 돼? 서로? 곱해줘야 되는 거. 그럼 이 상황이면 어떻게 할까? 한 명, 두 명, 세 명, 한 팀. 그럼 몇 명이라고 취급하고? 4팩에. 네 명을 하고 취급하고 배열하니까 4팩인가? 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네. 누구? 네. 지들끼리 뭐 할 거라고? 자리 바꿀 거라고. 그럼 몇 팩? 2팩. 왜 지들끼리 배열하는 거니까. 그럼 만약에 얘네들끼리 이웃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한 명, 두 명, 한 팀. 그럼 몇 팩? 3팩. 3팩이고 3팩. 이어서 얘들끼리 뭐 할 수 있다고? 위치.
자리를 막 바꿀 수 있지, 그치? 그럼 얘들끼리 배열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될 거고요. 그런데 특수 상황이 있어요. 두 번째는 특수 상황이 뭐냐면 구조상의 문제가 있어. 무슨 소리냐면은 여러분들이 봐봐요. 아까 그 가족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갔단 말이야. 근데 비행기 좌석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창가 쪽에 3개, 가운데 4개, 창가 쪽에 3개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좌석이었단 말이야. 그 가족이 이 가속표를 끊었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엄마하고 아빠가 1, 2번에 앉고 누나가 3번에 앉고 나는 어디에? 4번에 앉고 형이 5번에 앉았어. 이거를 밖에서 보면 누나하고 나는 이웃한 거 맞지? 근데 가서 앉으면 안 되잖아, 이지? 왜냐면 가운데 통로가 있으니까 이웃한 게 아니란 말이야. 맞아? 밖에서 표 받을 때는 뭐 하는 거였어? 누나가 3번이고 내가 몇 번이니까? 4번이니까 이웃한 거였거든, 분명히. 근데 구조상의 문제 때문에 이웃한 게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이 방법이 통해, 안 통해? 안 통한단 말이야. 한 팀으로 취급을 해봤자 안에서 가서 찢어지는 걸 어떡하라고. 맞아? 그럼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이때는 어떻게 해결하냐? 이때 해결책은 먼저 뭐부터 확보를 해? 자리부터 확보해서 이웃할 거니까 확보해서 앉을 거야. 먼저 배열할 거야. 이웃하는 사람. 왜? 그 사람들은 이웃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 먼저 챙겨야 돼. 왜? 자리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뭐 해주면 돼? 나머지 뭐 해주면 돼? 배열해주면 돼. 그럼 이 상황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들아? 누나하고 나하고 앉을 자리가 몇 군데가 있어? 이웃하면서 앉을 수 있는 게? 한 군데 아니면? 두 군데 아니면? 세 군데. 그러니까 세 자리를 확보를 해놓고 거기에 누구하고 누가 앉아? 나하고 누나가 여기 앉을 거야. 우선 얘는 자리만 확보한 거야. 그럼 앉는 방법 몇 회? 2팩이지? 그럼 여기 앉았다고 쳐? 그럼 잘 앉은 거지, 이웃해서? 나머지 3명은? 아무렇게 앉아도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나머지 3명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뭐 비행기 타고 간다든지 뭐 버스에 앉았는데 마찬가지지? 이웃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 문제 이렇게 풀어야 돼. 됐어? 그럼 만약에 A, B, C가 이웃한다 이렇게 됐어. 그럼 얘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이 상황이면 자리는 이거 한 자리밖에 없어. 또 3명이 그 다음에 3명이 앉을 거니까 300이고 나머지 2명이 앉을 거니까 몇 팩? 2팩 이렇게 되는 거겠지. 됐어? 요게 이제 이웃한다고. 그러면은 그 밑에 이웃하지 않는다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말이 들어갈 거야 반드시. 그러니까 봐봐 3명이 이웃한다는 건 이렇게 이웃하는 거지. 그냥 이웃하지 않는다는 이것도 이웃하지 않는 거야. 3명이 이웃하는 건 아니라고. 무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야? 그 상황은 말고 그냥 단순히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전체에서 이웃하는 거 빼면 되거든. 맞잖아. 이것도 빼고 이것도 빼면 되는 거란 말이야. 전체가 이웃하는 거 빼면은 이웃하지 않는 게 다 나타나는 거니. 근데 선생님이 얘기하면 어느 누구도는 무슨 소리야? 이 3명이 어떻게 된다고? 다 달라지는 거야. 요 특수 케이스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어느 누구도 이웃하지 않는다. 얘는 이제 어떻게 풀 거냐면 이거야. 아까 엄마 아빠하고 맞아 형 누나 동생이 나하고 있었단 말이지. 나하고 형은 맨날 싸운대. 붙여놓기만 하면 싸우는 거야. 그래서 그럼 얘네들 어떻게 놔야 돼? 떨어뜨려 놔야 되지, 그지? 떨어뜨려 놔야 되는데 그건 누구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냐면 이 세 사람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야.
어떻게 하냐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나하고 아니 누나가 어떤 자리에 갈 때마다 알겠지? 이 세 사람이 딱 붙어가지고 여기에 빈칸을 하나씩만 두는 거야. 빈칸을 하나씩만 두는 거야. 딱 한 사람 들어올 공간만 딱 두는 거야. 그럼 형하고 나는 같이 들어갈 수 있어 없어? 같이 못 들어가. 그럼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떨어질 수밖에 없네. 맞아? 세 명이든 네 명이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네, 그지?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이웃하지 않는다.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어느 누구도 이웃하지 않는다. 그럼 다른 사람 먼저 도움을 받아서 나머지를 뭐 한 다음에 나머지를 먼저 배열하고 알겠지? 사이사이와 어디에? 양 끝에 뭐 해주는데? 끼워 넣어줘도 된다. 그래서 두 명이 이웃하지 않을 거면 두 명 껴넣어주면 되고 세 명이 이웃하지 않을 거면 세 명 껴넣어주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키워드로 기억할 거예요. 뭐냐면은 이웃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먼저 제일 먼저 생각나야 되는 건 뭐야? 한 팀 취급해야 된다는 거.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 해야 된다라는 거? 끼워넣기 한다는 거. 우선 키워드. 이 안에 있는 내용은 기억하긴 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웃한다 그러면 한 팀 취급하고 바로 떠올라야 된다.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끼워넣어. 그럼 이 상황은 뭐야? 누구 먼저 배야? 3명? 그럼 몇 회? 3팩이지? 그 다음에 여기 사이사이하고 양 끝 하니까 공간이 몇 개가 나와? 4개가 나오지? 그 중에 몇 개 공간에다 때려 넣으면 돼? 2개의 공간에 때려 넣으면 돼? 그러면 뭐야? 4공간 중에 2공간을 선택을 하면 되는 거 맞아? 근데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랑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랑 같아 달라? 같으니까 같다고? 다른 형하고 나 들어가는 거랑 나하고 형 들어가는 건 달라. 맞아?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4 곱하기 3 P가 되는 거야. 오케이? 형한테 여기 4개 중에 한 군데 먼저 들어가라고 하고 나머지 3군데 중에 자리가 있는 거냐고 없는 거냐고. 이 2개가 자리가 있는 거냐고 없는 거냐고. 두 자리가 있는 거지. 분명히 자리가 있는 거 아니야? 위치가 다른 거잖아. 엄마 아빠 사이냐 엄마 앞에. 맞아? 엄마하고 누나 뭐 아빠하고 누나 사이냐 다 다른 자리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뭐가 붙으면 돼? P가 붙으면 되는 거야. 분명히 자리가 있는 상태에서 표현하는 거 P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우선 순열은 기본 순열은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거야. 요거까지 찍어 놓으시면 되고요. 문제 좀 볼게. 페이지 59페이지에 유형 몇 번이냐면 1번. 유형 1번에 1번을 보니까 주사위를 몇 개를 2개를 동시에 던진대요. 그럼 거기까지만 하면 전체는 몇 가지입니까? 36가지 36가지겠지? 네. 왜 주사위 하나당 6가지씩 동시에라고 했으니까 36가지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구하라는 건 아니고 합이 뭐보다 작았으면 좋겠대. 6보다 작았죠 6보다 작았으면 좋겠대. 근데 얘들아 주사위 던지면 합의 최소가 얼마지? 2 합의 최소가 2지. 네. 눈에 합. 네. 제일 적을 때가 2라고 1 나왔을 때 아니냐고. 네. 그러니까 6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찾으라는 건 합이 얼마인 경우 2, 3, 4 얼마? 5인 경우를 찾으라고 하는 거네? 네. 그럼 합이 2인 건 뭐밖에 없어? 1, 1밖에 없고요. 합이 3인 거는요? 1, 2하고 1이 있고요. 합이 4인 거는요? 1, 3도 있고 2도 있고 3, 1도 있나봐. 합이 5인 거는요? 1, 4도 있고 2, 3도 있고 3, 2도 있고 4, 1도 있나봐. 그지? 네.
지우고 세라는 거야. 이건 수녀라고 상관없는 문제다. 알겠지? 그래서 이런 건 여러분들이 하나씩 세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여기는 몇 가지가 되는 거야? 셌더니 10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볼게. 4번은 지금 뭐부터 뭐까지의 숫자가 있는데 1부터 100까지의 숫자가 있는데 하나를 선택을 할 거야. 그럼 100가지인데 다 하는 건 아니고 4의 배수 또는 뭐의 배수? 6의 배수가 되는 가지수를 찾아주세요. 이랬단 말이야. 그럼 얘는 가지수를 찾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두 집합의 개수를 찾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 또는이다? 또는 집합으로 따지면 무슨 집합이었지? 공집합. 아니 그 집합 따지면은 또는요? 상한이요? 아니 집합으로 따지면 뭐였냐고 또는. 합집합인지 별집합이죠? 합집합이냐고 교집합이냐고 물어보잖아. 그 합집합. 합집합이지 또는 네. 그리고가 뭐고? 교집합. 그리고가 교집합이고 그러면 합집합의 개수를 따지는 거야. 네. 그럼 합집합의 개수 따지는 공식이 뭐였어? 4의 100까지. 4의 배수 먼저 따지고 6의 따지고. 그 다음에 6의 배수 따져서 더하고 이게 끝이야? 아니지. 합집합은 항상 누구의 개수 빼줬어야 돼? 공집합. 얘네들의 무슨 집합? 공배수. 뭐라고? 공집합. 공집합이라고 그래 그걸? 공배수. 교집합! 교집합. 명칭 좀 기억하라고 제발 좀. 맞아?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따질 땐 어떻게 한다고? 각각 더한 다음에 뭐의 개수를 빼기? 교집합의 개수를 빼기. 이걸 집합에서 징그럽게 했던 거라고. 네. 그럼 1부터 100까지 4의 배수 몇 개고? 25배. 25개고. 맞아? 6의 배수는 16개겠지. 나눠주기만 하면 돼. 네. 그 다음에 얘는 4의 배수도 되고 6의 배수도 되는 거니까 얘는 뭐의 배수인 거야? 12의 배수인 거란 말이야. 최소공 배수. 네. 그럼 12의 배수는 다시 몇 개고? 8개. 8개겠네? 네. 96까지? 네. 그럼 여기서 8개를 빼준단 말이야. 그래서 몇 가지가 된다? 33가지가 된다. 이렇게 따져야 된다. 네. 됐어? 또는 뭐라고? 또는 그거 교집합. 합집합이라고! 합집합.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유형 2번, 유형 4, 유형 2번. 유형 2번은요, 뭐라고 돼 있냐면 2번에 1번을 보면은 EX 플러스 Y 플러스 Z가 9가 되는 양의 정수예요. 양의 정수는 자연수입니다. 근데 얘는 만약에 얘 무시하고 얘는 따지면은 9 만들려면 1부터 어디까지 넘어야 돼? 9까지 넘어야 되지? Z는 또 1부터 5까지 넘어야 되거든? 근데 X는 1부터 4까지만 넣으면 되지. 아니 3까지. 아니 어쨌든 1부터 4까지만 넣으면 얘 무시하고. 네. 맞아? 그럼 이건 하나하나 따지는 건데 어쨌든 맞지? 얘는 수녀하고는 상관없잖아 지금. 그럼 따질 때 많은 가지수가 좋아? 많은 상황이 좋아? 적은 상황이 좋아? 적은 상황. 적은 상황. 상황은 적어야지. 네. 그래서 얘는 누구한테 먼저 넣는 거야? X한테 먼저 넣어보는 거라.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누구한테 먼저 넣어? Y한테 먼저 넣겠지. Y에 넣는 게 훨씬 작으니까. 됐어? 그럼 여기는 이제 X가 얼마일 때부터 하는 거야? 1일 때. 그럼 여기가 얼마야? 2니까. 얘가 얼마면 돼? 7이면 되는 거 맞아? 네. 그럼 얘는 누구? 16 또 25 해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있겠네 그지? 그럼 여기 몇 개야? 요것만 보면 돼. 1부터 시작해서 어쩌저저저저 해서 몇 가지 갔어? 6까지 6까지. 6가지겠네.
그 다음에 x에 또 누구 넣어? 2 넣었더니 여기는 얼마였는지? 3 5 5네. 그럼 누구부터? 1까지 1, 4 맞아? 네 그러면 여기 또 누구? 2, 3에서 어디까지? 4일까지 여기 몇 개? 4개 4개. 그래서 여기 6개와 여기 4개와 그 다음에 또 얼마 넣어? 3 넣으면 얼마 남어? 2 나누니까 3 넣으면 2, 3 남지? 네 그래서 그럼 여기 누구? 1 1, 2 아니면 2 이렇게 해서 몇 개? 2개 이렇게 나온다 그지? 4 넣으면 안 되나 그지? 왜냐면 4 넣으면 1밖에 안 남잖아. 근데 자연수 2개 더해서 1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럼 요 가지수를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되는 거네 그지? 얘는 동시에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다 따로따로니까. 그죠? 그렇게 해결하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순열 배웠잖아 그지? 그것처럼 맞아? 어떤 특징이 있으면 그냥 공식에 때려 넣을 건데 얘는 특징이 있다고 없다고? 없어. 그냥 단순 가지수야. 그러니까 뭐 하는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일일이 귀찮지만 일일이 구하는 수밖에 없어. 알겠어? 근데 이제 구할 때 약간 요령은 있는 거지. 누구 먼저 잡을 건지 어디다 먼저 때려 넣을 건지. 알겠어? 그래서 네 그 다음에 2번도 그러니까 누구한테 먼저 넣으면 될까? 5한테 먼저 5한테? 그럼 X한테 먼저 넣어야지. 네 그 다음에 넣을 땐 Y한테, Z한테 넣고 네 그런 식으로 하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유형 3번도요. 봅시다. 유형 3번은 3번에 1번은 두 자리의 자연수래요. 그런데 10의 자리에는 뭐의 배수가 들어갔으면 좋겠고 3의 배수가 들어갔으면 좋겠고 여기는 뭐였으면 좋겠고 홀수였으면 좋겠고. 그럼 여기 봐봐. 여기 3의 배수 중에 하나 뽑아 넣을 거고 네. 여기는 홀수 하나 넣을 것이지. 네. 그럼 여기까지 해야 모든 일이 끝나는 거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뭐 하는 거야? 일을 이어서 하는 거 아니야? 네 10의 자리에다 막 때려 넣고 1의 자리에 다 때려 넣어야 일이 딱 끝난단 말이야. 네 원하는 일. 그럼 그때까지 계속 뭐 하는 거야? 일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럼 그때까지는 계속 이어서 하는 일이니까 뭐 할 거야? 나오는 가지수마다 곱할 거라고. 이어서 하는 일이니까. 그럼 어떤 일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뭐 하는 거고? 곱하는 거야. 알겠어? 끝난 일끼리는 뭐 하는 거고? 더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럼 여기 3의 배수 뭐 들어갈 수 있어 얘들아? 369니까 가지수는 3가지. 여기 홀수니까 몇 가지? 1, 3, 5, 7, 9니까 5가지. 네 맞아? 그럼 얘네 둘 가지수를 뭐 해주면 된다고?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건 총 몇 개다? 15가지다.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에 2개 동전 던지면 몇 가지 상황 나오니? 2번이요? 서로 다른 2개 동전 던지면 4가지 4가지 상황 나오겠지? 네 왜냐면 2가지씩이니까. 앞뒤. 그 다음에 주사위 2개 던지면 어떻게 된다고? 36가지 36가지가 나오잖아? 근데 그걸 다시 또 동시에 던진대. 네 그럼 걔네들 뭐 해줘야 돼 또? 곱해줘요 또 곱해줘야 되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찾는 건 4 곱하기 얼마? 36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 거라고. 3번으로 해결하시면 되고요. 유형 4번으로 가면요. 유형 4는 1번을 봤더니요. 얘를 전개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항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건데요. 여기 대표 X 또는 Y 또는 Z 중에 하나와 여기 대표 P, Q, R, S 중에 하나와 A, B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얘랑 곱해지면 A, X, P 얘랑 곱해지면 B, X, Q 뭐 B, Q, X 이런 식으로 쓰는 거거든 항을. 네 그럼 여기서는 선택지가 몇 개? 3가지 3가지 중에 하나. 여기는 선택지가 4가지 4가지 여기는 선택지가 2가지 2가지. 근데 이거 다 해야 항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지? 네 그럼 얘네들은 뭐 한다고? 곱해줘요 곱한다고.
그래서 얘만 뽑아가지고 항을 만드는 건 아니니까. 여기까지 해야 항이 다 끝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유형 5번은 선생님하고 한 거니까요. 그거는 유형 5번은 조금 이제 난이도를 올린 거니까 한번 풀어보시고요. 유형 6번으로 약수의 개수예요. 약수의 개수 여러분들 기억나? 12가 어떻게 돼? 2에 뭐해? 제곱 곱하기 3인데 얘는 약수 어떻게 했어? 2가 뭐였어? 2의 제곱까지 있는 거니까 1도 있고 2도 있고 2의 제곱도 있고 얘는 1도 있고 3도 있어가지고 여기 3개와 여기 이렇게 2개 곱한 6개가 이제 양의 약수로 나오는 거였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항상 소인수분해에서 얘가 몇 줄 차지해? 3줄. 얘는 몇 줄 차지해? 2줄을 차지하는 거였으니까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한 게 양의 약수의 개수였고. 그럼 양의 약수의 개수 물어보면 무조건 뭐 해줘야 돼?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쪼개야 돼. 잘게.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소인수분해를 먼저 해줘야 된다. 그럼 여기는 1323이야? 1323은 우선 뭐의 개수니? 3의 개수인가 박이지? 3, 4, 12에 3, 4, 12에 이렇게 되나봐. 다시 또 3의 개수인가 봐. 3, 1은 3에 3, 4, 12에 3, 7에 21이고 다시 3의 개수인가 봐. 3, 4, 12에 3, 9, 27이 되고요. 여기는 다시 7, 7 이렇게 되나봐요. 그럼 얘는 이제 소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3의 몇 제곱에? 3의 제곱. 맞아? 그럼 여기 약수의 개수는 뭐야? 여기다가 얼마? 1 더하고 여기다가 1 더해서 빵 하고 곱하면 되는 거네, 그치? 그래서 양의 약수는 몇 개다? 12개가 되는 거야. 2번은 소인수분해 잘한 거니 못한 거니? 2번은 못한 거네. 잘못한 거지? 네. 왜 9의 택이라고 그래? 9가 또 쪼개지는데. 그럼 걔 똑바로 하면 뭐야? 3의 2K이지. 네. 곱하기 누구야? 5에. 3. 맞아? 그럼 약수의 개수 어떻게 돼? 2K 플러스 1 곱하기 4가 되는 걸 거 아니야? 그지? 그게 지금 몇 개네? 36개? 그럼 얘 4 지우니까 뭐가 될 거고? 그럼 얘가 9가 돼야 되네? 그럼 K가 얼마다? 4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유형 7번은 별표 좀 쳐주시고요. 유형 7번은 요건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을 할 거고요. 유형 8번 좀 나올게요. 유형 8번은 여러분들 기호 아냐 모르냐야. 1번에 뭐라고 돼 있어? 6P3 빼기 누구? 5패? 네. 그럼 6P3이 뭔데? 2패 아니 그냥 계산해 뭐 하려고 고치라 하기 전에 안 해도 돼. 맞아? 6부터 몇 칸? 3칸. 그 다음 여기는 그냥 누구부터 누구? 1까지 다? 근데 앞에 것도 120이고 뒤에 것도 120이네? 맞아? 그럼 빼면 0이 변경이지? 그 다음에 3번도 잠깐만 볼게. MP2하고 4 곱하기 MP1하고를 했더니 28이네. 얘는 뭐지? N부터 몇 칸? 두 칸이니까 N 곱하기 누구야? N-1이고 얘는 4에 N부터 몇 칸? 에이? N부터 몇 칸? 한 칸. 그럼 그냥 누구? N. 하나만 곱하라고 한 거니까. 그게 얼마가 된 거야? 28. 그럼 얘는 N에 관한 2차식인가 본데? 그럼 4, 7에 28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N은 여기서 얼마를 취해야 돼? 4를 취해야 되네? 맞아? 여기서 쓰이는 NR은 무조건 뭐 해야 돼 얘들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얘는 특히 자연수여야 돼. 얘는 0이 들어갈 수 있지만 여기는 무조건 자연수여야 된다고. 뭐 몇 개 중에라고 그랬으니까. 서로 다른 n개 중에 이랬잖아. 네. 맞아? 그럼 가지수니까. 그 다음에 옆으로 갑니다. 유형 9번 이렇게 말로 얘기했어요. 서로 다른 7개 중에 몇 개를 택해서 5개를 택해서 일렬로 거기다 밑줄. 그것 때문에 뭐가 된 거야? 순열이 된 거야. 그럼 뭐야? 7p 곱하기 7p로 7. 7p 5가 되는 거겠지? 7개 중에 5개 배열한다며. 네. 맞아? 그래서 거기는 7p 5라고만 써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7%가 쓰는데. 이제 기호로 자꾸 써버릇 해야 돼요. 계산은 나중 얘기고. 그래서 진짜로 OMR 카드 할 때만 계산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건 그냥 7PO라고 우선 써놓고 이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2번은 9명이 있는데 1부 주연, 2부 주연에서 몇 명씩? 한 명씩 뽑으려고 한대. 그럼 얘는 반장 뽑아다 뽑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P 9P 2. 2가 되는 거겠지, 그지? 예. 맞아? 네. 그 다음에 남자 1명하고 여자 3명이니까 전체 몇 명이야? n 플러스 3명인데 네. 여자끼리 이웃하는 거래. 이웃하게 나겠죠. 그럼 어떻게 하기로 했지? 한 팀으로. 여기 남자 n명하고 여자가 이렇게 3명이 있는데 얘가 이웃하니까 뭐야? 한다고. 묶을 거지. 네. 그럼 여기 몇 개야 총? 총 M+1. n 플러스 한 개지? 네. 한 씩. 그럼 얘 배열하면 뭐야? n 플러스 몇 팩? 1팩이겠네? 여긴 n개가 있는 거라고. 맞아? 네. 응. 그리고 이걸로 끝이 아니었지? 3명이니까. 뭐 한다고 이 세 놈이? 자기들끼리 자기 바꾼다며? 네. 그럼 몇 팩? 3팩 요렇게 될 거야, 그지? 얘가 지금 몇 명이래? 36명이래. 근데 얘가 얼마야? 3의 1이니까 6이지. 그럼 여기 또 지워져서 여기가 또 6이네? 네. 그럼 여기도 몇 팩이어야 돼? 3팩. 여기도 3팩이어야 되지, 그지? 네. 그럼 얘는 얼마다? 200이지? 그런 식으로 내가. 그러니까 여기는 공식에 잘 집어넣냐 못 집어넣냐 이 소리야. 됐어? 네. 그래서 수요일까지 어디까지 풀 거냐면 유형 9까지 푸면 돼요. 유형 누구는 빼고 7. 유형 7은 빼고요. 알겠지? 복습 언제 하라고? 오늘 하라고. 그래서 안 그러면 또 오늘 해서 또 다 잊어먹어 또.